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신문사가 주최하고 NH농협 등이 후원한 2019년 농업인 신년인사회가 8일 서울농협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농업계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관계자와 농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해년 새해 우리 농업농촌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현장에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민신문사가 주최하고 NH농협 등이 후원하는 2019년 농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세대학교 남성중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식전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고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본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출범할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농민과 정부를 하나로 묶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복지 증진 및 중장기 발전을 고민하고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하 메시지와 농업인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에도 참석자들은 시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 김병원 농민신문사 회장은 개회사에서 모처럼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참석자들의 에너지가 300만 농업인에게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의 존립의 목적, 농자재 가격은 내리고 그리고 농민이 지어놓은 농산물 가격은 높여줘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해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키우겠습니다. 직불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농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늘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농업이 없는 산업, 농촌이 없는 도시는 모래 위의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또 농민신문사가 선정한 지난해 농업계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시청하며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농업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농업과 농촌, 농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고 활력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길 기원하면서 기념떡을 잘랐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김병원 농민신문사 회장 등 농업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계 인사들은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에도 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현장 중심 농정 최우수 사례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2018년 제도가 개선되면서 농민이나 지자체 등 농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2018년도 현장 중심 농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2018년 제도 개선을 한 과제들 가운데 농민, 지자체 공무원,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입니다. 먼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로부터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정부가 담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산자들이 사고 발생을 우려해 영세 식품 제조업자와의 신용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신용 거래 비율은 12.9%인데 비해 5명에서 9명밖에 안 되는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는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5월 서울 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식품 제조업체를 이용하는 학교 급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 보증보험에 가입한 식품 제조업체에게 농식품부는 보험료 최대 12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의 경우도 올해부터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에 한 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던 것이 1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헥타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영농 경력 2년 이상, 만 55세 미만의 농업인이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사면 3.3제곱미터당 4만 5천 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경관 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 절차 개선 등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인데요. 복제 사각지대에 놓인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연간 19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농업인 행복 콜센터. 한 상담사가 농촌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두 분은 어떠신가 하고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하셨죠? 아유 잘하셨어요. 혹시 생활 불편이나 궁금사항은 없으셨고요? 아유 그러세요. 2017년 개소한 이 센터는 전국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 5만 1천여 명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리 등 중개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정기적으로 말벗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농촌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 어르신들 주택 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어르신들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웬만한 자식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서비스는 최근 조사 결과 연간 19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한 가구당 농업인 행복콜센터 돌봄 서비스에 연간 2만 1,719원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여기에 조합원 가구 추정수인 89만 2,341를 곱해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겁니다. 또한 향후 5년간 경제적 가치는 889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고령 헐몸 어르신들이 현재 농촌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생활 불편이나 정부 지자체 혜택 등에 있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중물이 되어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촌에 사는 고령의 농민들이 젊은 시절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돌봐드리는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올해 육개와 토종딸기 가격 전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육개 산지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 토종닭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새해 육개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토종닭 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육개의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1월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아리 생산량이 줄어 입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도개 마리수도 줄어들어 육개 산지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현재 육개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0원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종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줄어들어서 그 조개 물량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또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추위 때문에 육개 증체가 좀 더디면서 일별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던 부분이 지금 이 강세를 이끈 영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월 전체 평균 가격으로 한다면은 뭐 전년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월까지 병아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3월까지 조개 물량이 전년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육개 산지값은 2017년과 평년보다 각각 53%, 18% 높은 1kg당 1,76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산지값도 1kg당 1,500에서 1,700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해 1월에 비해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연은 육개값 강세가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육개 산지값이 1kg당 1,400에서 1,600원 수준으로 보인다며 AI 발생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육개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토종닭은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지만 소비가 악화되면서 값이 생산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토종닭 1kg당 생산비는 2,500원. 하지만 토종닭의 산지값은 지난해 11월 1일 2,6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잘 팔리는 토종닭 18호의 평균값으로 등회품까지 합친다면 평균 700에서 800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연말부터 이어진 적체 현상으로 이번 달에도 가격 반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적체가 되어 왔고 그 적체 물량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체 물량이 보통 한 2.5kg 이상이면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kg가 넘는 닭들이 농장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닭들이 지금 시세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인이고요. 아마 쉽사리 지금 해소가 되리라고는 좀 어렵고요. 규정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씩 해소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종닭협회는 지난해 12월 적체된 9월 입식 물량이 약 30만 마리로 이번 달에 출하되는 10월 입식 물량 75만 마리까지 합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과 농가들은 1, 2개월 된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조기 낙과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개화기 전후의 저온과 잦은 비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조기 낙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규 경북대 원예과학과 교수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사과 조기 낙과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을 최근 정립했습니다. 조기 낙과란 꽃이 피고 1, 2개월이 지난 뒤 어린 열매가 일찍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 조기 낙과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해 사과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낙과가 발생한 경북 문경과 경남 거창 밀양에는 3월에서 5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영하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화기에 저온 현상이 일어나면 화분을 옮기는 곤충의 활동량이 떨어지고 화분의 발화에도 방해돼 수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화기 이후 양분 전환기에 잦은 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해에는 개화기 저온에다 비가 많이 내려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과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이 두 가지가 지난해 대거 조기 낙과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개화기에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는 저온이라는 것이 발생했고요. 더군다나 그에 따라서 일교차도 10에서 15도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화기 시즌에 잦은 강우가 또 꽃이 피는 것들을 지연시키고 또는 화분이 발화되는 것도 억제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잎이 나기 전 요소 3에서 5%액, 꽃이 피기 전 아미노산액을 나무에 뿌려 과수가 저온에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또 전용 면봉을 이용해 인공수분한 농가에서는 조기 낙과 현상이 적었고 정상적인 결실을 유도하는 데도 유리했다면서
SS기나 드론으로 꽃가루를 날려 수분하는 방법보다 면봉을 사용하는 것이 종자 형성률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시즌에 아미노산 비료를 살포해주고 또 개화기에 인공수분을 간편한 인공수분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힘들지만 면봉을 가지고 직접 꽃에 수분을 시켜줘서 종자를 충분히 형성시키는 것이 낙과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신문이 국내 164개 일간지 가운데 유료 부수 부문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ABC 협회의 최근 집계 결과인데 농민신문이 5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ABC 협회는 최근 2018년도 일간신문 164개사에 대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농민신문은 발행부수 38만 1,144부로 전체 6위, 유료부수 37만 3,868부로 전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농민신문이 국내 일간지 가운데 유료부수 기준 5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ABC협회는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의 부수를 확인해 공개하는 매체량 공사기구로 최근 발표한 2018년 결과는 2017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집계된 부수입니다. 농민신문의 2018년 12월 31일 발행 부수는 40만 1,000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맞아 전라남도는 7대 분야 124개 제도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비롯해 일자리 확충 사업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 등 큰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와 농축산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는 일자리 핵심 시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에너지 신산업, 생물의학, 이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의 기반 구축은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또 기업 맞춤형 투자 유치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도 시행합니다. 오는 4월까지 기본 계획을 만들고 전남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 시스템과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 미래 전략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육성 기금도 521억 원에서 700억 원대까지 확대 조성하고 우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자리와 연계한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 기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어업을 확산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벼이주의 친환경 인증을 과수와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애플망고와 용과, 천혜향 등 아열대 유망작목과 생산성이 높은 수산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농축어업이 가능한 전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농가가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전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핵심 시책 발굴과 친환경 스마트 농축어업을 통해 청년이 일할 수 있고 농도 전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9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보다 예산을 25% 늘려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농가마다 악취 원인이 다른 만큼
농장별로 원인을 파악해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자진 철거할 경우 원주시가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이나 건축물로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비용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북 부안군이 2018년산 쌀 직불금으로 군비 72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쌀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가 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1,024개 농가 가운데 627개 농가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9월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진행률이 8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정읍시는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2019년 농업기술보급 보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식량작물의 5개 사업과 특화작목의 5개 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으로 오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보조사업 신청은 김제시 홈페이지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